시작? 됐지? 됐겠지? 자, 얘들아, 33번 이 빈칸 문제. 야, 이게 3334는 항상 좀 어려운 문제긴 하거든? 그치? 그래도 너희들이 충분히 해석만 잘해도 다 접근할 만해요. 자, 일단 빈칸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데 요 빈칸 문장이 얘들아 요만큼이잖아. 보이니? 요만큼. 그러면 앞에 기껏해야 한 문장이니까 그냥 같이 읽어버릴게요. 그런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보자. 자, 원어 복수명사까지 보면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자, 근데 누구의 특징이냐면 잠자는 동물이나 사람의 그래, 한번 상상해봐. 잠자는 동물이나 사람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 근데 뭐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is 대절이 있대. 자, 뭐가 있냐? They do not respond. 걔네들은요, 반응을 안 해요. normally, 정상적으로. 생각해봐. 저기서 자고 있는 애, 정상적으로 반응하니? 정상적으로 반응 안 해. 그치? 어디에? To environmental stimuli. 환경적인 자극들에. 환경적인 자극들이라는 건 뭐야? 야, 내가 자고 있어. 근데 주변 환경에서 자극이 들어오고 있어. 소리도 들어오고, 냄새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오겠죠? 근데 그런 거에 정상적으로 반응을 안 하지. 왜? 자고 있으니까. 선생님, 이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알아둬야 될 거, 얘들아, 스티뮬리는 자극 하나가 아니야. 자극들이야. 선생님 밑에다가 여기 스티뮬리 자극이라고 돼 있는데요. 잘못 준 겁니다. 스티뮬러스가 뭐야? 자극이고요. 스티뮬리 이렇게 쓴 거는 자극들이에요. plural form 복수형입니다. 자극 그리고 자극들. 선생님 뭐 별것도 아닌 거면 단수 복수가 중요한 게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해요. 여기 위에 보면은 stimuli are 이렇게 나왔지. 스티뮬리가 복수니까 비동사도 are 쓴 거야.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런 게 시험에 들어가면 is냐 are냐 이런 거 구분하라고 시키거든. 미리 알아두면 좀 더 도움이 된다. 자,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벌써 내용을 또 까먹었어요. 자, 뭐였다? 잠자는 동물이나 사람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다? 정상적으로 반응을 안 한다. 자, 그러면 if you open the eyelid 만약에 네가 open 열었어. 뭘 열었어, 얘들아? eyelid가 뭐야? 그렇죠. 눈꺼풀이죠. 그냥 리드는 뭐니 혹시? 뚜껑이죠. 그러면 눈에 있는 뚜껑 뭐야? 이게 눈꺼풀이 된 거지. 그래서 자, 우리가 눈꺼풀을 열었어요. 자, 누구의? Of the sleeping mammal. 잠자고 있는 포유류의 눈꺼풀을 열었어요. 얘 자고 있는데 눈을 뒤집어 깐 거야. 그러면 이 eyes, 눈이 will not see normally. 어떻게? 보통으로, 정상적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예요? 좀 이상하니까 못할 거예요. 얘는 정상적으로 보지 못할 거야. 야, 너 자고 있는데 눈 이렇게 뒤집어 까면 얘가 눈이 갑자기 띵 하면서 왜? 뭐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봐? 뭐 아무것도 안 봐. 정상적으로 못 봐. 그럼 they, 그것들은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 데이를 얘들아 그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데이는 뭐다? 그 눈들이죠. 그치? 자, 데이 밑에다 써자. 눈들. 그냥 눈이라고만 쓸게요. 뭐 눈들은 좀 말이 이상하니까. 그냥 눈이. 그럼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눈이 어떠냐. 자고 있는 애 눈곱을 뒤집어 까서 제대로 못 보는데 눈이 어떻게 된 거냐. 뭐 제대로 못 보겠지? 그치? 자, 어떻게 못 보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some visual information apparently guessing. 자, 몇몇 비주얼하다라는 건 어떤 거야? 시각적인이죠. 그래서 이게 비주얼이 좋다. 그러면 얘가 이제 시각적인 면이 좋다 이거야. 그치? 야, 몇몇 시각적인 정보가 apparently 분명히 guessing 들어옵니다. 안으로 와요. 오케이? 여기까지 좋았고 but 하지만 자, 이런 거 너무 중요해 얘들아. 무슨 말하고 but 한 거 있죠. 그치? 요런 말 한번 밑줄 한번 쳐놓자. 그러면 애들아, 얘가 지금 이 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싶을까? 아니면 요 뒤에 말을 하고 싶을까? 내가 하는 말의 뉘앙스를 느껴봐. 야, 이거 눈 뒤집어 까면 제대로 못 보거든? 그러니까 몇몇 시각적 정보가 막 여기 들어오긴 할 거지만
이래 해. 그러면 어디 말을 하고 싶어? 당연히 뒤에 말을 더 하고 싶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 해석을 집중해야 됩니다. 자, 시각적 정보는 들어왔지만 어떻게 돼요? It is not normally processed. 그것이 뭔데? 그것은 시각적 정보겠죠. 그 시각 정보가요, 보통으로 정상적으로 processed, 처리되지, PP죠? 처리되지 않아요. 자, as it is shortened or weakened, 이거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까, 얘들아? 그것이 shortened 되고 weakened 되었기 as 되었을 때 때문에. 그쵸? 때문에가 좋죠. 왜? 얘가 짧아지게 되었고 또는 약화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앞으로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집 중에 하나예요. 아, 이 얘기는 일단 보니까 잠자는 애, 이 특징 얘기했는데 외부 자극에, 주변 자극에 정상적으로 반응을 안 해. 그럼 눈 뒤집어 까도 어때? 제대로 못 봐. 이해됩니까? 똑같은 말들이죠? 야, 주변 환경에 반응을 제대로 안 해. 눈 뒤집어 까도 제대로 못 봐.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어땠어? 시각 정보가 들어오긴 하는데, 네? 제대로 처리 안 돼. 제대로 못 봐. 다 똑같은 말들이지. 그치? 근데 왜 제대로 못 봐? shortened. 짧아졌기 때문에. 아니면 weakened. 약화되었기 때문에. 선생님 뭐 대충 단어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얘들아. shortened라는 단어, weakened라는 단어는 부셔서 봐야 돼요. 어떻게 부셔서 볼 거냐? short와 은과 드를 부셔서 보자. shortened. 이렇게. 그래 앞으로 단어 배울 때도 좋죠? 자, short는 짧은 건데요. 얘들아, en 붙으면 뭐라 그랬어? 맞아요. 뭐뭐 하게 하다. 근데 끝에 ed가 붙어서 pp가 됐네? 그럼 뭐가 된 거야? 뭐뭐 하게 한 거야? 된 거야? 된 거죠. 이해됩니까? shortened 무슨 뜻? 짧게 된. 자,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weakened도 나눠서 쓰세요. 약화하게 된. 약하게 된. 약화된. 약하게 된.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은드 이런 거 들어가면은 제일 은드가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이거야. 너네 fright 알지? fright. 요것만은 많이 안 봤을 건데 frightened는 많이 봤어. 이거 무슨 뜻이게? 겁먹은이에요. 맞아요. 그럼 fright는 무슨 뜻일까? 그냥 fright만은? 얘가 겁을 주게 뭐뭐 하게 된 거니까 얘는 뭐야? 그냥 겁을 주다야. 원래 fright 원형은. 근데 이거는 겁을 먹게 하는 게 된.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겁먹은. 이렇게 단어를 하다 보면은 뭐 이런 비슷하게 생긴 형태들은 다 쉽게 외울 수 있겠지. 자, 또 내용을 까먹었다. 그래서 형광 펼쳐놨어요. 잠자는 애 제대로 반응 못해. 제대로 처리 못해. 다 처리 못해.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들아 요 세미콜론의 밑에다가 써놓을게요. 즉 세미콜론은 사실은 부가적인 설명을 한 거야. 보충 설명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근데 일단 즉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 너희 공부할 때도 계속 그래요. 여기서는 약간 즉 느낌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아무튼 눈 뒤집어 까도요. 제대로 처리 못해요. 즉, same with the other sensing system. 어때요? same. 똑같아요. 어디에도 똑같아? the other sensing system. 다른 감각 시스템에도. 나머지 감각 시스템에도 다 똑같아요. 어때? 눈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잘 때는 귀도 안 들리고 냄새도 안 맡고 냄새도 못 맡고 그치? 맛도 안 느껴지고 다 그렇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얘들아 잠시 요 정도에서 네가 정신을 차렸으면
잠깐. 그럼 내 눈은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너네들이 잘 때 내 눈은 1번 get recovered easily. get pp. 이것도 수동태다. 뭐야? 회복되었다. 쉽게 회복되었어. 지금 내 눈은 쉽게 회복되었어? 자는 동안에? 2번 will see. 볼 거야. much better. 훨씬 더 잘 볼 거야. 3번 are functionally blind. 기능적으로. 자, function이 기능이에요. 그치? 기능적으로 블라인드 상태가 된 거야. 4번 완전히 activated. 활성화되었어. 내 눈이 완전히 활성화되었어. 5번 처리합니다. 시각 정보를. 몇 번밖에 없다? 솔직히 3번밖에 없지. 야, 내가 자는 동안 눈 뒤집어 까도 제대로 처리 못하니까 내 눈은 어떤 거야? 기능적으로. 내 기능을 해? 못해? 못해. 기능적으로는 그냥 장님이야. 기능적으로는 안 보이는 거야. 이거밖에 없죠. 그치? 여기서 절대 고르지 말아야 되는 거 뭐 있냐? 야, 더 많이 봐. 더 잘 봐. 야, 시각 정보 처리해. 완전히 활성화돼 있어. 이런 거 고르면 안 돼요. 왜? 지금 포인트가 뭐였는데? 반응 못해, 못 봐, 처리 못해. 계속 이 말밖에 없었는데. 그럼 얘들아, 생각만 잘해도 이 정도 해석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 정도 해석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핑크는 이미 맞췄는데. 하지만 우리는 공부니까 뭘 한다? 한번 해석을 해본다. 민경아, 자, 해석 시작. Seemingly are registered. 모르는 단어 알려줄게요. 일단 너희들이 외울 거니까. 자극들은 BPP 뭐가 되었지? 등록되었어. 얘들아, 자극이 등록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한국말 넣었다고 이해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자극들이 등록되었다. 뭐야? 자극이 눈에 들어오긴 한 거야. 그치? But not processed normally.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not processed. 그리고 동사로 가면 이제 처리. 어떻게?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어요. 외친지 알겠지? 다 정상적으로 처리 안 됐어. 똑같은 말들. And 그리고 they failed to wake the individual. 그들은 하지 말고 자극들이니까 그것들은 뭐 하는 걸 실패했지? 그쵸.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걸, 깨우는 걸 실패했어요. 야, 자극이 들어오긴 했어. 등록은 됐어. 하지만 처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을 깨우는데 실패한 거야. 오케이? 결국 이렇게 눈 뒤집어 까도 뭐 들어오긴 하지만 나는 못 보니까 뭐 어차피 일어나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 서연아. 와, 어렵다. Perceptual disengagement probably serves the function of protecting sleep. 요거 이탈이란 단어 이용해서 지각의 이탈은 아마도 잠시. 지각의 이탈이 뭐야?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너네들이 읽어볼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지각의 이탈은 아마도 역할을 제공합니다. 기능을 잠자는, 보호하는 거. 잠을 보호하는. 그래서 몇몇 저자들 여기지 않는다. 그것을. 이렇게 단어 뜻을 계속 넣어놓을 거야. 심지어 어법에도 맞고 직역이 정확하게 됐어. 근데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지금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해석한 거가? 아니죠. 그치? 자, 우리는 직역에서 만족하면 안 돼. 내가 단어 뜻을 넣어놓고 이 말 이걸 알아들어야 돼.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 지각의 이탈. 지각의 이탈은 뭘까? 이 글에서 말하는 지각의 이탈은 무슨 말일까? 내 지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같은 그런 지각이 이탈되었어. 뭐야? 지각을 못 느끼고 있는 거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그런 걸 지각의 이탈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지각의 이탈이라 해석하고 머릿속으로는 뭐라 그래? 어차피 못 느끼는 거? 그 지각 못 느끼는 게 아마도 자, 갑니다. 해석. 뭐를 제공하지? 어떤 기능 제공해? 얘들아, 지각이 이탈된 건 오히려 잠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주는 거야. 그치? 잠 안 깨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저자들, 글 쓴 사람들.
자, count A as B. 너네 단어장에서 외울 겁니다. A를 B라고 여기다. 여기진 않을 거래. 뭐라고 여기지 않아? part of, 일부. 구분하지 말고 얘들아 part of까지 있으면 그냥 일부. 그렇지? 뭐의 일부? 잠의 정의의 일부라고. 이 셀프는 일단 나중에 해석해도 돼요. 뭐 강조한 거니까. 밤의 정의의 일부라고 여기지 않아요. 자, 이 말 같은 거 어렵지. 그러니까 얘들아 생각해서 이 앞에서 쉬운 해석으로 문제 풀어버리고 끝내라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우리가 지각 이탈한 건요. 잠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해. 오, 괜찮은데? 좋은데? 그래도 기능이 있긴 하네. 그치? 그래서 몇몇 저자들은 아, 야 이거 잠의 정의의 일부라고 여기지를 않아. 이 말 알아듣겠는 사람. 지금 몇몇 저자들이 잠의 정의의 일부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것이 뭔데? 지각 이탈이겠죠? 일부가 말이 어려우면요. 일부 빼고 하세요. 그냥 잠의 정의. 이거 알아들으면 글을 진짜 어려운 글을 좀 많이 읽어본 사람이야. 이거 알아듣고 그래서 이게 왜 그래서인지 원인, 결과로 조립이 된다. 지금 잠시 고민하는데 30초 주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대충 읽어봤어? 자, 우리는 앞에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그치? 우리 지각 이탈이 된 상태가 어땠다? 잠보호하는 기능은 제공해준다. 자, 그래서 몇몇 이렇게 뭔가를 쓰는 사람들이, 저자들이, 아, 그 지각 이탈은 뭐다? 잠의 정의의 일부가 아니다. 그죠? 일부로서 여기진 않는데. 자, 왜? 얘가 이만큼 기능을 제공하니까 잠의 정의의 일부라고 여기지 않는 거야. 중요한 건 이게 세게 읽혀야 돼요. 일부. 야, 이거는 잠의 정의의 일부가 아니야. 이거는 거의 잠한테 엄청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극히 일부가 아니라 이건 엄청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야. 자, 얘가 기능이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애들아, 내가 인과관계 할 때, 아, 이건 원인이었고, 이건 결과였고, 원인과 결과가 됐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한국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인과관계 말을 들으라고 그랬지. 뭐뭐 하니까. 야, 얘가 기능이 엄청 많이 이런 거 있으니까, 몇몇 사람들은, 야, 이거 잠의 정의의 일부가 아니야. 그럼 뭐야? 야, 이건 거의 잠한테 엄청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대.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그러나 반전시켰습니다. 자, 번 밑에다 쓰자. 약한 역적. 난 너네들이 공부를 할 때 1학년 때 공부 따라하고 2학년 때 공부 따라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약한 역적은 언제 쓰는 거냐면요. 내가 고3 수업할 때 쓰는 거야. 1, 2학년 되면 그냥 역적 쓰고 가라! 이래 버리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약한 역적으로 쓰거든.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써놓으면 좀 좋습니다. 약한 역적이란 건 반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완전 반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가봅시다. 현수야, 이 문장에서 Sleep would be impossible without it. 응? 응. 자, 그러면은 it은 뭘 뜻해? 잠을 보호하는 기능을 주는 뭐? 지각 이탈. 그쵸? 오케이?
지각 이탈 없이는 잠이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들아, 맞지? 지각 이탈 없이는 잠이라는 건 불가능하지. 지각이 이탈돼야 점점 막 감각이 점점 없어지고 뭐 눈도 안 보이고 소리도 점점 안 들리면서 이제 잠에 빠져들잖아. 그러니까 지각 이탈 없이는 잠이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it seems essential. 어때 보여요? 그것은 필수적으로 보여요. 어디에? 그것의 정의에. 즉 잠을 정의 내릴 때 야 이거 잠 정의 내릴 때는 이거 그냥 기능 정도지 이거 뭐 이렇다라고 봤었는데 아니야. 그래도 이거 없으면은 잠이 빠져들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정의 내릴 때 꼭 필요한 거야. 필수적이야. 그치? 라고 본대요. 그래서 약한 역점입니다.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밑에 쓸게요. 강한 역점. 자, 우리 밑에다가 필기 하나만 합시다. nevertheless를 붙여서 다 쓰세요. nevertheless. 붙여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거를 또 쓸게요. nonetheless 붙여서 쓰세요. never 대신에 none 쓰면 돼. 어차피 never이나 none이나 부정 느낌. 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야, 얘는 확실히 반대 얘기를 하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했어. 야, 내가 어제 떡볶이를 먹었다? 엄청 많이 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뒤에는 어떤 얘기 나와야 돼? 많이 먹어서 뭐 배부르다, 뭐 정말 뭐 살이 쪘다, 이런 얘기 나와야 돼? 반대로 나와야 되죠. 야, 떡볶이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하나도 안 쪘어. 반전, 역점.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역점 뭐가 나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물들은 뭐합니다? 사용을 합니다. 뭐를? The intermediate state of drowsiness. drowsiness. 졸음의 intermediate 상태. 어떤 상태? 중간 상태. 얘네들은 졸음의 중간 상태를 사용한대요.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 못 알아듣겠는데요. 졸음의 중간 상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of 밑에다가 는이라고 써놓으세요. 우리 전치사 of가 뜻이 많아. 그냥 의만 있는 게 아니야, 사실 전치사 of는. 뭐뭐에 관해도 있고요. 뭐뭐 중에서도 있고요. 본격처럼 이렇게 쓰는 뭐뭐라는도 있고요. 근데 여기다 어차피 of 다 써봤자 우리 기억 못합니다. 그냥 여기서 해석으로 녹여내는 동격 하나만 확실하게 갈게요. 졸음이라는 중간 상태를 사용합니다. 됐어요? 야, 많은 동물들이나 인간들 포함해서 다 졸음이라는 중간 상태를 사용하는데. 그치? 자, 뭐 하기 위해서? 잠의 조금의 이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잠의 이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졸음이라는 상태를 사용해요. 졸음이라는 중간 상태를 사용해요. 애들아, 이거는 완전 잠이야, 잠. 근데 얘는 뭐야? 졸음. 그래서 많은 동물들, 예를 들어 생각해봐. 토끼 같은 경우도 생각해봐. 토끼가 이러고 꾸벅꾸벅 자고 있어. 아, 이건 자고 있어가 아니야. 졸고 있어. 근데 소리는 들려? 소리 들리지. 냄새 맡아? 냄새 맡아. 이거는 거의 약간 자는 것 같기도 한데 뭐야? 지각 이탈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다? 전체적인 지각 이탈 없이. 전체적인 지각 이탈이 없는. 그래서 애들아 우리 지각 이탈이 돼야 잠을 자니까 이제 지각 이탈 확실히 빡 하고 잠을 빡 자야 된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 어떻게 됐다? 많은 동물들은요 잠을 자진 않아요. 뭘 해요? 잠의 이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졸음이라는 중간 상태를 사용해요. 오케이? 완전 자진 않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아 잘 봐라.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여기부터 난리가 나버렸죠.
잠깐만, 지각 이탈? 그냥 단어, 이게 이탈이 좀, 지각 이탈 쉽다고 생각해야 돼. 지각 이탈이 뭐였지? 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게 제공합니다. 몇몇 보호하는 기능을, 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저자들이 나오면서 저자들은 또 여기지를 않아. 그것을 잠의 일부의 정의의 일부라고 여기지 않아. 하지만 잠은 이렇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지각 이탈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적이야. 그 정의를 내릴 땐. 정의에는 필수적이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전을 왜 해놨어? 많은 동물들은 또 졸음이라는 상태를 사용해. 잠의 이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 없이? 완전한 지각 이탈 없이. 해석을 다 했는데도 뭔 소리인지 알아듣게 수가 없어. 완전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 어느 세월에 해석하고 어느 세월에 이해하고 앉았어. 이미 여기서 끝났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요거는 해시태그를 하나 박아놓을게. 재진술. 환엄이라고 박아놓으세요. 앞으로 너네들이 고등학교 문제를, 영어 문제를 풀 때는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기술이에요. 재진술이나 환원이나 어차피 똑같은 말입니다. 재진술은 이 진술을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했다. 라는 거고요. 환원은 뭐야? 언어를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서 돌려받은 거야. 다시 환수한 거야.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들아 봐봐. 대진술은 왜 해놓겠어? 같은 말이라는 걸 왜 또 진술해 놓겠어? 필자가 이 글 쓴 사람이 강조하려고 너무나 잘했어요. 자, 여기다가 옆에다 쓰세요. 이 옆에다가 화살표 표정 강조. 콤마 또 쓰세요. 주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주제니까.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빈칸도 애들아 당연히 주제에 관련돼서 나와요. 이 부분은 비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추론을 해서 생각을 해서 나와야 되니까 이 글의 주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가장 중심되는 말에서 추론을 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환원만 잘하고 재진술만 잘해도 너네들이 이런 문제 쉽게 풀 수 있다. 여러분들 요 앞까지만 웬만하면 일단 빠른 해석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놔. 내가 항상 얘기했지. 영어는 뭐다? 이해 과목이 아닌 뭐? 숙달의 과목이다. 이걸 보자마자 냈다 해석 박으면서 야 잠자는 동물이나 사람의 주요한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가 걔네들은 환경적인 자극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눈꺼풀을 뒤집어 깠어. 그치? 오픈을 했어. 잠자는 포유류에. 콤마도 안 좋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 눈이 정상적으로 보지 않아. 그럼 걔네들은 뭐야? 기능을 잘 못한다는 거야. 걔네들의 몇몇 시각 정보가 들어오긴 하지만 여긴 다 갖다 버리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못해.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돼. 왜? 그것이 짧아지게 되었고 약화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어때? 다른 나머지 감각들도 똑같아. 이거는 시각만 그런 게 아니라 청각, 후각 다 똑같아. 자극들은 다 어때? 등록은 되지만 이러면 이것도 갖다 버려. 등록은 되지만 어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돼. 그래서 사람을 깨우는데 실패해. 이건 필요 없어. 다 이 말들이 겹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차피 우리가 뭐 해석 연습 공부해봤다. 이 지문 공부해봤다. 우리는 지각 이탈에 대한 공부를 한 거지 영어 공부한 게 아니거든. 여기가 영어 공부예요, 확실히. 이 지문은 이렇게 느껴놓자. 나머지도 재진술 잡으면서 갈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얘들아 하자. 우리가 너무 힘들어. 이런 한 문제 풀면. 자, 오케이. 34번 넘어가자고. 자, 이거는 그냥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얘들아, 우리가 빈칸 문장은 먼저 읽어봐야 돼. 그래야 내가 그래서 빈칸에서 원하는 바를 찾으라고 하는 바를 찾아놓고 읽을 수가 있겠지. 그치? 야, 근데 요 해석이 좀 어려워요. 자, 여기 봐봐. knowing 무슨 뜻이야? 아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알면서일 수도 있어. 이제 너희들이 배운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어서. 맞지?
그럼 얘들아 봐봐. 이 뒤에 동사가 나왔니? 안 나왔니? 콤마 전까지. 여기까지. 자, 너네들이 이 ing를 시작하는 해석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아는 것인지 알면서인지 아직 몰라. 자, 첫 번째. 뒤에 동사가 있다. 그러면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럼 아는 것이 돼요. 동명사 주어. 잘 봐. 대절. 여기 forget은 애들아 지금 볼 게 아니야. 동사가 아니야. 이건 대절 안에 있는 애예요. 그치? how hard. It was. was 나왔네? 아니에요. 의주동이에요. 그치? For them to learn 해가지고 지금 뭐 어때? 지금 knowing에 동사 달린 게 없단 말이야. 첫 번째. 그렇게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동사 달린 거 없으니까 뭐야? 쟨 주어가 아니다. 그럼 이건 뭐야? 분사구문이에요. 자, 두 번째가 훨씬 더 쉬워요. 잘 들어. ing 시작했는데 콤마 찍고 다음 문장을 보세요. 자, 여기다가 써놔 얘들아. We can understand 밑에다 써. 주절. 얘들아, 주어 동사 나오는 주절은 여기 있어. 그러면 얘는 주어 동사겠니? 아니겠지. 분사구문일 거야. 그지? 접속사절을 짧게 쓴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일단 knowing? 뭐야? 아, we can under 있구나. 주절 있구나. 알면서 가면 됩니다. 자, 일단 분사구문도 뜻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 접속사가 뭐가 빠졌을지 모르니까. 근데 일단은 알면서라고 대충 박아놓고 시작할게요. 자, 알면서. 뭘 알면서? 전문가가 잊어버렸다는 걸 알면서. 얘가 뭘 잊어버렸어? How hard it was for them to learn. 굉장히 어렵죠. 일단 의주동으로 해석합시다. 자, 어떤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근데 누가 뭐 하는 거? 쌤 왜 누가라고 해석했어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라서. 그들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 요 문장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노잉 밑에다 분사구문. 자, 그리고 how hard부터 learn까지 대괄호로 묶으세요. 이게 무슨 표현이다? 명사절 표현이야. 하나의 큰 명사가 됐다 표현이에요. 그 안에서 해석을 잘 들어봐라. 저 it을 해석하는지 잘 봐. 전문가들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야, 지네들이 배운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걸 까먹었대, 쟤네들이. 잊어버렸대. 잘 봐요. it 해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주어를 해석 안 했는데 주어처럼 해석되는 애가 있죠. 어디 있어? 툴런이 있죠. 그치? 이런 건 보자마자 how hard, 잠깐만, 가주어를 써버렸군. 이게 판별이 안 돼. 해석을 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해석이랑 어법이랑 같이 가세요. 네? 그래서 저거 it에다 가주어, 툴런에다 진주어. 자, 그러면 요 내용만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야, 전문가들이 지네들이 배웠던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까먹었다는 걸. 그걸 우리가 알면서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 뭐를? 필요를.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네들이 배웠던 걸 얼마나 어려운지 까먹었잖아. 야, 너네 생각해봐. 너네들도 잘하는 전문가급이 뭔가가 있지. 뭐 게임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걸 수도 있고, 뭐 미용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공부일 수도 있고. 공부는 아직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구나. 아무튼 그거 보면 내가 초반에 배울 때 얼마나 어려운지 다 까먹었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럴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걸 해야 된대. 근데 rather than 오히려 뭐뭐라기보다. 자, 그냥 than만 붙었으면은 그냥 보다고. rather than이 붙었으면 뭐야? 라기보다. 오케이? 뭐라기보다 making assumption about how students should be learning. 어떻게 학생이 이것도 하나 묶어놓으면 좋겠다. 어떻게 학생이 배워야만 하는지에 대한 가정을 만들다기보단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야, 이런 거 뭐 애들이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이런 가정 하지 말고, 그건 갖다 치우고 이걸 해야 돼, 우리가. 이걸 할 필요를 이해를 해야 돼.
자, 빈칸 세팅에 뭐가 들어가요?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고르면 되는 거야. 아, 올라갑시다. A number of research studies. 많은 연구가 have shown. 보여줬어요. 묶어놓자. 또 의주동. How experts in the field of experience difficulties. 야, 많은 연구가 뭘 보여줬어? How. 야, 여기서 how는 어떻게냐, 얼마나니? 이건 어떻게 해줘? 그치? 아까처럼 how에다 hard, 형사, 부사 같은 거 붙여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한 덩어리로 가는데 얘는 그냥 how experts. 이건 전문가, 명사가 따로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한 분야의 전문가가 종종 경험을 하는지 어려움을 요걸 연구가 보여줬대. 야, 생각해. 상상해, 얘들아. 한 분야의 전문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대. 근데 뭐 했을 때? When introducing newcomers to the field. 접속사 썼는데 ing 썼으니까 이제 보이죠? 뭐? 분사구문이야. 신입을 소개할 때, 조금 이상하니까 입문시킬 때. 어디에? to the field, 그 분야에. 야, 즉 전문가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신입을 이 분야에다가 입문을 시킬 때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지를 연구가 보여줬어. 자, 예를 들어서 보자. 그러면 이 예시가 뭐가 돼야 돼? 전문가가 신입 데려올 때 힘들어야 돼. 한번 보자. 자, in a genuine training situation, 진정한 훈련 상황에서, 자, genuine은 뭐야? 진정한, 진짜의. 거기서 Dr. 파멜라 힌즈라는 사람 이름 됐고, found, 찾아냈어요. 자, 뭘 찾아냈냐? People expert in using mobile phones were remarkably less accurate than novice phone users. 자, 이렇게 간 이유. 얘들아, 여기서 expert 무슨 뜻일까? 사람, 전문가? 아니에요. 자, expert 밑에다 형용사 표시하세요. 형용사. 이래서 우리가 품사가 짜증나는 거야. expert는 전문가도 되지만 전문인. 뭐뭐의 전문인. 능숙한 이란 형사도 돼요. 그럼 얘들아, 사람이 나왔는데 능숙한이 나왔으면 꾸며주면 되겠지. 어떤 사람? 능숙한 사람. 뭐 하는데 능숙한 사람? 그들의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것에 능숙한 사람. 자, 너네들입니다.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완전히 능숙해. 전문가야. 그지?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대? 얘들아, 잠시. 벌써 예측할 수 있겠네. 어때야 돼? 신입을 이 분야에다가, 핸드폰의 분야에다가 막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왔어. 난 핸드폰 하나도 모르겠어. 헤이, 야, 일로 와봐라. 야, 이거 좀 알려줘. 라고 하면 너희들 이 할머니 가르쳐 주는 게 아주 수월하게 가야 돼? 어렵게 가야 돼? 어렵게 가야 돼요. 자, 봐봅시다. 얘네들은요, 눈에 띄게 less accurate, 덜 정확합니다. 야, 전문가인데 덜 정확해요. then 누구보다? novice phone user. 누구보다? 바로 novice는 초보의. 초보폰 유저보다. 자, 이걸 엄마라고 칭합시다. 우리는 그냥 약간. 자, 지금 할머니는 완전 신입이야. 그치? 나는 폰 전문가고. 자, 엄마는 약간 초보. 그냥 그래도 뭐 약간 유튜브 정도 킬 수 있어. 자, 근데 엄마 요즘 엄마들 다 잘하죠. 자, 그 엄마보다 내가 어때? 덜 정확해. 어디에서 덜 정확하냐? in judging. 판단하는 것에서. 의문사 나왔으니까 얘들아 묶어. 띠르르릉 묶어. How long it takes people to learn to use the phones. 야, 우리는 엄마보다 이거 판단하는 건 덜 정확해. 바로 뭐? How long? 얼마나 오래? It takes. 걸릴지. 누가 뭐 하는 게? 사람이 배우는데. 뭘 배우는 거? To use the phones. 폰을 사용하는 걸 배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판단하는 것에서는 내가 좀 더 덜 정확해요. 자, 여기서 너희들이 구문 한 가지 확실히 챙기고 가자. 방금 계속 의주동 나오고 있었죠? 그치? 요거 하나 챙기고요. 자, 우리 시간이 걸린다. 시간일 수도 있고 노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 근데.
야, 요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야, 요거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 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필요하다? 요런 말을 할 땐 우리 기본적인 건 어떻게 씁니까? 이택 사람 시간 투부정사 순서로 써요. 자, 이거 가지고 장난치고 하면 막 투부정사 앞에다 의미상의 주어도 넣고 막 뭐 할 수도 있어. 근데 일단 기본 구문 요걸 알아두세요. 이택 사람 시간 투부정사. 그럼 여기는 시간일 수도 있고 뭐 노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지문에서 우리가 방금 해석한 건 어떻게 됐냐면 시간을 얼마나 오래인지라고 뺐어. 그럼 나머지 it take 사람 투부정사가 나와요. 보이니? 시간을 앞으로 뺐어. how long을 뺐어. 그러면 it take 사람 투부정사가 나와요. 맞죠? 그럼 난 사실 이거 영작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거야. it take 사람 시간 투부정사인데 시간 앞으로 이렇게 빼면 되는 거거든.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합시다. 벌써 또 까먹었어요. 문법 설명하다 보니까. 야, 얘들아, 전문가가 어때? 어려움을 겪어요. 그치? 신입 데려오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어. 예를 들어서 보니까 전문인 사람이야. 어때? 들 정확해.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어. 누구보다? 초보 폰 유저보다. 뭐 하는 데에서?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야, 이런 거 예시를 들어서 생각해봐. 할머니가, 야, 나 이거 거 하는데, 야, 나 다른 어떤 영감들은 맨날, 유튜브 뭐 한다는데, 나도 그거 좀 가르쳐줘.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가르쳐 주는데 몇 분 걸릴까? 에이, 할머니 뭐 유튜브 하는 거 뭐. 1분이면 몇 1분이면 이러고 있어. 그치? 근데 엄마는 뭐라 그래? 아니야. 나 얼마 전에 배웠을 때 그래도 한 10분 걸렸어. 뭐야? 전문인 사람이 지금 폰 유저보다 덜 정확한 거야. 유튜브 뭐 1분 만에 할머니 여기 검색하면 유튜브 딱 들어오면 이렇게 판단은 제대로 못 내리고 있어. 이 배우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can become insensitive. 어때죠? sensitive 하면 무슨 뜻? 예민한, 민감한. 근데 얘는 in이 붙었다. 어때? 민감하지 않은 걸 우리 세 글자로 뭐라 그래? 둔감한. 야, 얘네들은 전문가들은 둔감해져. 좀 둔해져. 또 어디에 둔해져? 야, 또 묶어라. 이거 의주동 연습하는 해석해. 이거. Hard the task is for the beginner. 요거는 how에 hard 붙었네. 그럼 얼마나로 갑시다. 얼마나 어려운지. task 그 일이 누구한텐? 초보자에게. 자, 여기서 for의 뜻 하나를 알려줄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쓰세요. 자, for는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위해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 좀 한 사람은 때문에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이 느낌이에요. 누구누구한테. 자, 이서천, 이거 슈트 나한테 좀 커. 이거 뭐라 부를 거야? 대부분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거든. This shirt is big to me. 이건 나에게는 좀 커. 이러고 쓰고 있어. 자, 얘들아, to라는 전치사는 뭐냐면 얘가 얘에게 뭐 주는 느낌이야. 그치? 뭐 어디로 가는 느낌이고 주는 느낌이야. 근데 이 셔츠가 그러면 나에게 막 이게 오는 느낌이야? 그게 아니거든. 나한테는 좀 커. 그래서 한국말에서 한테라고 말할 때가 되게 많거든. 그때가 뭐다? 뻘이에요. 딱 한테라는 말이 있어. 이거를 대부분 영어 선생님들은 그냥 누구누구에게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후랑 또 헷갈려. 에이, 내가 막 고장이 나 나중에. 자, 정확한 한국말이 있습니다. 한테. 자, 여기도 봐봐. 얼마나 어려운지 글이 누구한텐? 뭐야? 초보자한텐. 자, 전문가들 그래서 초보자한테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둔감해요.
이제 할머니한테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 뭐 그냥 뭐 눌러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 자, 그건 바로 뭐냐면요. effect, 영향 또는 효과. 자, 무슨 효과냐? refer to as, 일컬어지는 효과. PP입니다. 뭐라고 일컬어지는 효과? 바로 the curse of knowledge, 지식의 저주라고 일컬어지는 효과예요. 자, 그럼 얘들아, 이 글에선 지식이 오히려 많은 게 좋아? 나빠? 오히려 나쁘죠. 지식의 저주인 거야. 왜? 초보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초보자들한테 얼마나 어려울지 어때? 둔감해. 자, 그럼 얘들아 잠깐만 생각해봐. 이 해석하기 전에 잠시 우리는 전문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치? 이 일을 지가 배울 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까먹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아니까, 알면서 그럼 뭘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린 뭘 해야 돼? 뭘 할 수 있어? 어떤 필요를 이해할 수 있어? 자, 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전문가로 봐야 돼? 아니면은 그 초보자의 마음으로 봐야 돼? 초보자의 마음으로 봐라 이거지. 야, 초보자한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왜 공감을 못하고 있냐, 전문가들아. 초보자의 눈으로 봐라. 이런 거지. 그치? 정답은 뭐야? 여기는 학습 얘기니까. 그럼 뭐다? Look at the learning process. 학습 과정을 보라는 거야. 주로 뭘 통해서? 학생의 눈을 통해서. 선생님같이 전문가, 얘들아, 이거 뭐 해석 어렵니? 개꿀, 그냥 대학 따락 똑똑똑, 띠띠띠, 따따따, 정답 끝.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아, 이 단어는 또 어떤 뜻이었어? 여기는 어떤 뜻이었어? 여기 투는 또 뭐였어? 이러면서 다 학생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자, 나머지 해석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닥터 힌드라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be able to. 뭘 보여줄 수 있었냐? 대절, 근대, 애즈절 먼저. 자,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할 때 걔네들은 뭐 한다? 그리고 나서 시작한다. 뭐 하는 걸 시작해? 과소평가하는 걸 시작해요. 이 단어 외워두세요. 무조건. 야, 사람들은 이제 기술을 습득하잖아. 점차 스킬이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과소평가하기 시작해. 뭐를? The level of difficulty of that skill. 한 번에 가자. 그 스킬의 어려움의 수준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해. 야, 이거 별로 안 어려운 건데? 이거 완전 개껌 아니야? 라고 과소평가하기 시작해요. 왜? 스킬이 점차 쌓여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녀의 참가자들은 심지어 과소평가도 했어. 뭘 과소평가했어? How long? 또 나왔다. 아이, 묶었나 그냥. How long it had taken themselves. 자, 또 나왔다. It take 사람 투부정사. 그 앞에 시간.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렸었는지. 그들 자신이 뭐 하는 게? 그 스킬 습득하는데. 언제? In an earlier session. 더 이른, 더 일찍이, 예전의 기간에. 그럼 얘들아 이거 뭐야? 이 참가자들이 뭘 과소평가했다는 거야? 지 자신이 일찍 아주 옛날 아니지만 아무튼 그 예전에 그 기술을 습득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도 과소평가해. 야, 그러면 너 핸드폰 이거 다 익숙하게 하는데 얼만큼 걸렸냐? 일은 진짜 밤새 막 이렇게 새벽에 막 이렇게 하면서 한 새벽 3시까지 3시간 동안 했었던 거야. 근데 줘요? 그때 그냥 한 1시간 정도 하니까 다 익숙해지던데요? 라고 지 자신이 그 스킬 습득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과소평가하고 있어. 오케이? 왜? 기술이 쌓여가니까 지식의 저주에 걸려버린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얘네들이 배우는 걸 얼마나 어려웠는지 까먹었다는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요 필요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뭐 한다? 학생의 눈으로 봐야 된다. 얘들아, 잘 봐. 전문가는 초보자한테 얼마나 어려운지 둔감하죠. 그치? 그러니 반대로 가야 돼요. 뭐? 초보자한테 얼마나 어려운지 예민한 쪽으로 가야 돼. 맞지? 그래서 이 빈칸은요, 지금 형광펜치는 이 말과 반대가 딱 들어가야 돼요.
자, 이 해석은 재진술이라기보단 재진술을 잡아도 좋지만 뭐가 좋아? 나빠. 전문가한테 뭐가 안 좋아? 이것만 잘 잡아주면 그 안 좋은 걸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앉아서 하느라고 여기다가 끊고를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끊으면서 직독직해. 직독직해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해라는 얘기야. 얘들아, 해석에서 후진이 있으면 자꾸 해석 시간이 오래 걸려. 계속 전진. 자, 많은 연구가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전문가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경험하는지 어려움을 뭐 할 때 뉴커머 신입을 도입할 때 어디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진정한 훈련 상황에서 닥터 이 사람이 찾아냈어요. 사람이 어디에 있는 뭐 한 사람 모바일폰 사용하는데 전문인 사람이 놀랍게도 덜 정확하더라. 초보폰 사용자보다 판단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사람이 배우는데 폰 사용하는 걸. 전문가들은 둔감하더라. 어디에 얼마나 일이 어려운지. 초보자한텐 얼마나 어려운지 둔감하더라. 그 효과는 지식의 저주라고 불리더라. 닥터 힌드라는 사람은 보여줄 수 있었다. 뭐 할 때?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할 때, 기술을 습득할 때, 걔네들은 그러고 나서 과소평가한다는 걸. 뭐? 어려움의 수준을, 그 스킬에 어려움의 수준을 과소평가한다는 걸.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 해석하다가 뭐 정리 안 된 거 있으면 한 번 정리. 쭉쭉쭉 또 정리. 쭉쭉쭉 계속 쭉쭉쭉.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연습하면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알겠지? 자, 특히나 얘는요, 간접문문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요거 해석 연습 하나만 잘해도 간접문문은 이제 거의 준 마스터급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해석을 완벽하게 이건 1분 30초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좀 끊기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연습해 왔으면 좋겠다. 요 숙제는 독해 숙제를 꼭 하세요. 빠른 독해 숙제 하세요. 자, 언젠가 내가 복습 노트를 굉장히 많이 시킬 때가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복습 노트 쓰는 게 아니야. 노트를 써놓고 머릿속에는 없으면 안 되거든. 지금 계속 그냥 빠른 해석을 머릿속에 박아놓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그래 너희들의 해석이 쭉쭉쭉쭉 되면서 점수가 나올 거니까. 알겠지? 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노잉은 원래는 무슨 형태였을까? 자, 분사구문은 원래 형태는 접주동이에요. 이걸 짧게 그냥 다 분자로 뻥 해서 쓴 게 분사구문이잖아. 그러면 이걸 접주동으로 다 살려놓고 오늘 끝내자. 접속사 뭐가 좋을까 얘들아? 하면서는 그냥 우리가 대충 한 거고 응? 야, 전문가가 얼마나 지네들이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까먹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이해할 수 있다. 알면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 잘 안 맞거든. 그럼 어떤 접속사가 좋아? 왜? 왜란 접속사가 어디 있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나왔으니까 지나갑니다. 자, if를 살려야 돼요. 우리가 얘네들이 이걸 까먹었다는 걸 알면 이제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 중에 살릴 게 if를 살리는 게 가장 적절해. 야, 그럼 접속사 살렸다. 그 다음 뭐 살려야 돼? 주어 살려야 돼. 야, 주어는 어디 있던 거야? 어디랑 똑같은 거야? 주절의 주어랑 똑같은 거야. 주절 보니까 위였어.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위. 자, 이제 동사를 써야 돼. 그럼 분사를 이제 다시 동사 형태로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쓴다? no인데 no를 쓸 거야? new를 쓸 거야? 뭐를 쓸 거야? 왜죠? 어디 봤죠? 그렇지. 뒤에 시제 봐야 돼요. 오케이? Can understand 현재니까 나도 현재로 쓰는 거야. If we know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만약에 우리가
계절을 알면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를, 그치? 우리가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꾸 위 겹치니까 야 그냥 분사구문 써버리자 했던 겁니다. 됐어? 시간 남는 사람은요. 아까 when introducing 이런 것도 분사구문이니까 저것도 접주동을 살려보면 좋을 것 같아. 네? 거기에선 사실 주절은 얘다. 얘가 주절이야. 이 앞에 있는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주절이야. 라는 말이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챙겨봅시다. 해석 연습 진짜 많이 해봐야 돼. 오늘은 끝!